자, 다음 문제는 집합 x가 1, 2, 3, 4, 5 이렇게 5개 있을 때 x에서 x로의 함수 f인데 요거를 만족하는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내가 미리 이렇게 정의역과 공역을 좀 그려서 f를 이렇게 좀 편하게 하려고 구성을 해놨고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니까 이 5개 중에 몇 개? 2개만이 사용이 되어질 거고, 이 나가 좀 어렵겠죠.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1개래요. 자, 이거 보세요. 합성함수예요. 둘을 합성했을 때 치역은 1개로 간대요. 자,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를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이렇게 2개를 하게 되면 이게 1이 이렇게 2번 통과하니까 이게 이 f.f 요 합성함수를 생각하기 좋게 이렇게 집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요거까지 만들어 놓고 이 중에서 2개만이 대응에 참여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조건에서 이 f의 치역이 2개라고 했으니까 이 중에 2개만 대응이 돼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에 대해서만 한번 해보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그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하고 3이 치역이라 해보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은 1이 예를 들어 1로 가고 2도 1로 가고 3이 2 이렇게 못 가죠. 치역이 1, 3이라 했으니까 예를 들어 3이 3으로 가고 이렇게 갔다 하자. 그러면 이거는 가하 조건을 잘 만족했죠. 치역이 2개 맞죠. 다음 두 번째는 이거의 합성함수의 치역은 원소의 개수가 1개야.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제 이 1이 어떻게 돼요? 1이 1로 가는 규칙이 F니까 여기서도 1은 1로 가겠고 3은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이렇게 되면 이 합성함수의 치역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가 됩니다. 1개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 3을 예를 들었을 때 이 경우는 되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1, 3이 선택이 됐다면 여기에 있는 3이 어디로 가야 되냐? 만약에 이렇게 가버리면 여기서 1, 3이 요거랑 똑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잖아. 근데 이게 1개로 가야 되니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1, 3이 만약에 치역이 선택이 된 원소라면 얘네 둘은 반드시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을 만족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2, 4, 5도 물론 이렇게 움직이겠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2가 3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합시다. 이런 식으로 오면 이 가를 만족을 했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또 1, 3이 한 번 더 통과를 할 때 애초에 F가 1, 3이 모두 1로 갔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갑니다. 그죠? 그럼 이제 1개가 되죠. 네, 조금 이해되세요? 자, 정리하면 보세요.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치역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건에 의해서 F의 치역을 1, 3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러면 합성함수를 했을 때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로 가려면 요 1, 3이 모두 같은 곳으로 가야 돼요. 이게 모두 1로 가도 좋고 모두 3으로 가도 좋아요. 그럼 어차피 이걸 통과했을 때 1, 3만 여기서 선택이 되고 한 번 더 갈 때 1, 3이 이렇게 가라 했으면 또 이렇게 가니까 합성함수의 치역이 1개가 딱 잡힙니다. 그러면 먼저 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1, 3이 1이나 3 중에서 한 군데로만 가야 되니까 요거를 선택하는 게 2가지죠. 즉 이 2가지는 F1하고 F3이 같은 곳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왔다 합시다. 이제 나머지 2, 4, 5는 1, 3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그럼 2, 4, 5, 2가 갈 수 있는 곳이 2곳이죠. 3도 2곳이에요. 3은 참 2곳이 아니지. 다시. 아이씨. 2는 했고, 연결시켜. 이제 3은 고정이 됐고, 4도 2곳, 5도 2곳이니까 2의 3승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1개는 안 되죠. 누가 안 됩니까? 2, 4, 5가 모두 1로 가는 건 괜찮은데 이 경우 2, 4, 5가 모두 3으로 가면 기본적으로 F의 치역이 원소의 개수가 2개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는 1개를 빼주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2, 4, 5가 1, 3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마음대로 가도 되지만 전체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2개라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전부 다 3으로 가는 거 하나를 뺍니다. 이렇게 되면 치역을 1, 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되도록 이 전체 경우를 다 고려를 한 거예요. 이게 몇 개입니까? 2 곱하기 7에서 14개예요. 자, 이제 우리는 치역 2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찾아주면 되죠. 총 5개의 원소 중에서 치역이 될 2가지를 선택합니다. 이때 순서가 있을까요? 없어요. 1, 3을 우선 고르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배정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순서가 없어요. 그럼 이게 이제 10개죠. 따라서 정답은 14 곱하기 10해서 14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거 어려워요. 특히나 이 2번째 조건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서 어떠한 형태가 돼야지만 합성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가 1개가 되는지를 잡아내야지 풀 수 있는 거라서 난이도도 적당히 있고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이제 x가 1, 2, 3, 4, 5, 5개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1대1 대응이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을 때 그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함수값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 일단은 1대1 대응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역함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그 역함수를 이거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역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합성함수를 처리한 함수값들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예요. 조건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모든 원소 x에 대해서 함수 f를 3번 합성함수 한 개 항등함수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성립을 하고, 두 번째가 이와 같은 식이 성립을 한대요. 우선 우리가 이 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이 문제는 뭐 어려운 게 이게 2가지가 있는 것도 있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 이 가는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크를 하고 가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나가 추가됨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오히려 이 문제는 좀 쉬워지기도 했어요. 우선 이 가부터 봅시다. 우리가 이 가에 앞서서 이렇게 합성함수를 자기 자신을 2번 한 게 x가 되는 이런 함수의 특징도 내가 외우라고 했었죠. 그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a, b 두 원소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이제 똑같은 항등함수처럼 된 경우는 이게 무조건 성립하고, 그게 아니고서는 뭐라고 했었어요? 이게 2가지가 서로 이렇게 함수값을 교차하는 형태로 대응이 되어야지만 이게 성립한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했을 거고요. 요거는 이제 외우고 계셔야 돼요. 많이 쓰이니까. 이 3개짜리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좀 상급 문제에서는 그래도 좀 쓰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이렇게 합성함수를 3번을 한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는 놈의 특징을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1이 만약에 1이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그 대응의 규칙이 f로 똑같기 때문에 1이 1이 되면 이렇게 그대로 계속 되니까 이거는 1이 함수를 3번 통과한, 즉 이와 같은 합성함수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항등함수 처리되는 거는 그지? 큰 문제가 안 돼요. 아시겠어요? 문제는 이제 1이 다른 곳으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1이 2로 갔다 합시다. 그죠? 그리고 2가 1로 간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지금 1이 이렇게 함수를 3번 통과했을 때 다시 1로 가야 되기 때문에 1이 2로 가고 2가 1이 갔다면 이게 이렇게만 가야 돼요, 반드시. 근데 이미 규칙에 의해서 1은 2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모순이죠. 따라서 1이 2로 왔다면 2는 다시 1로는 못 가요. 그죠? 그럼 여기서 2가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런데 2가 2로 갔다는 것은 여기도 이렇게 와야 되니까 1대1 대응이 깨지죠. 즉 우리가 1이 2로 왔다면 2는요 1이나 2로는 못 갑니다. 예를 들어 3으로 갔다 합시다. 그럼 3은 어디로 가야 돼요? 예, 1로 가야 되죠. 그래야 3번 통과했을 때 1이 들어온 게 1이 되는 요 조건을 만족을 하죠. 자, 그럼 요게 이렇게 해서 3번 통과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 상황이 되면 요 함수 f의 대응의 규칙을 계속 그려봅시다. 여기다 2는 3, 3은 1, 2는 3, 3은 1, 1은 2, 그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나머지 것도 봐요. 2가 이렇게 타보면 2로 가고 3이 이렇게 타보면 3으로 가죠. 즉 이렇게 똑같은 함수가 3번 합성함수가 되어서 항등함수가 되는 경우는 결국 이렇게 3개의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죠? B는 반드시 A, B로 가면 안 되고 이와 같은 식의 그림을 그려야만 돼요.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A가 C로 가면 그럼 C는 C하고 A로는 못 가요. B로 가고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이제 항등함수로 가는 건 큰 문제가 안 되죠. 이 세 개가 반드시 이렇게 세 개가 이런 패턴을 가져야 돼요. 짝을 이루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남는 4, 5는 더 이상 이렇게 4가 5로 가는 순간 5는 딴 데 못 갑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잖아요. 이게 뭐 5로 가고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고 4로 가도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는 앞에서 보였잖아. 그럼 이제 나머지 얘네들은 할 수 없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항등함수 가는 이런 규칙을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 세 개짜리가 가지고 있는 즉 세 개의 똑같은 함수를 3번 합성함수 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거의 특징을 이렇게 외워주시면 이 문제는 좀 빨리 풀 수 있고요. 조금 고득점을 위하면 이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를 이렇게 이해를 했다 치고 이제 나아 조건을 한번 보죠.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이 나아 조건이 그죠? 있어서 또 의외로 이제 또 잘 풀리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함수값 두 개를 합해서 3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게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건 1, 2, 3, 4, 5밖에 없기 때문에 합이 3이 된다는 건 이건 반드시 1이고 2이거나 또는 어떻게 돼요? 2이고 1이 되거나 이 조합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고정을 해놓고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우리 먼저 첫 번째 F2가 2이고 F의 F4가 1인 경우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 F2가 2니까 2는 이렇게 대형의 규칙이 확정이고요. F의 F4가 1이라고 했잖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놈을 조금 변형해 볼 수 있죠. 좌우의 역함수를 한번 취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이 되죠. 그러면 F하고 F를 두 번 합성함수해서 4를 넣은 것은 그냥 여기다 4를 넣은 거기 때문에 그 역함수에 4를 넣은 것과 같아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F1은 4가 되겠죠. 따라서 1이 4로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요거는 만족한 상황이 됐어요. 자, 보세요. 우리 지금 1이 4로 간 상황이 만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어떻게 돼요? 3, 4, 5들만 어디론가 가주면 돼요. 그쵸? 근데 앞서 우리가 이런 성질에 의해서 1이 4로 갔기 때문에 이것들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이와 같은 관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케이스가 많죠, 사실은. 뭐 예를 들어 1이랑 3, 4랑 이런 조합을 할 수도 있고 1이랑 3, 5, 1이랑 4, 5 막 조합이 많은데 우리가 원하는 게 요거의 최소값인데요. 이게 성립을 하기 때문에 요 놈의 역함수에 2를 넣어도 2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 항 중에서 앞에 있는 요 부분은 얼마입니까? 항상 2가 되고 그럼 결론은 우리가 요 놈의 값을 A라고 했을 때 요게 최소가 되어야 최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고려하면서 이거를 짜 들어갈게요. 아시겠어요? 자, 이거는 역함수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를 F로 즉 좌우에 F를 취하게 되면 F의 FA는 4가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한 번 입히고 두 번 씌우면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서 4, 여기 4네? 여기도 4네? 1대1 대응이니까 결국 여기에서부터 우리 FA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1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FA는 1.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A를 정해줘야 돼요. 이 A는 결국 뭐야? 함수값이 1이 나오도록 하는 A인데 지금 1은 여기서 함수값을 아직 안 쏴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A는 누가 될 수 있어요? 아무거나 와도 돼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거에 제한은 없고 결국은 3, 4, 5 중에 1이 이제 이렇게 세트로 움직일 애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3이 1로 간다고 치면, 그죠? 그럼 1은 4로 가고 4는 어디로 가야 돼요? 3에서 시작했으니까 3으로 가겠죠. 왜 우리가 3을 선택했냐면 이 A가 결국은 이건데 이게 제일 작으려면 지금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A는 3, 4, 5 중 하나라서 A가 만약에 3이 된다면 이게 최소값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3을 넣어본 거야. 그러면 3일 때가 1이잖아요. 그러면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4로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4일 때는 3. 그죠? 그러면 3을 넣었을 때 3이 나왔죠. 나머지도 이제 맞춰보면 우리가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4, 3. 그죠? 그 다음에 3은 1, 1은 4. 맞죠? 됐죠? 그럼 어떻게 돼요? 1, 3, 4가 이런 조합 이루죠. 보세요. 1, 3, 4가 끊고 이렇게 두 줄. 당연히 5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항등함수처럼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A가 3이 때가 이 최소값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합성함수, 역함수의 합성함수죠. 그죠? 요놈의 최소값은 앞은 2고 뒤에는 3이니까 5가 돼요. 근데 이거는 이런 가정하에서의 최소값인 거죠. 그죠? 우리가 두 번째를 또 풀어야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F2가 얼마일 때 1인 경우예요. 그러면 F의 F4가 얼마? 2가 돼야겠죠. 여기서. 그렇죠? 그죠?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 F2는 1로 갔고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앞서 말했다시피 이렇게 되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F의 2가 4라는 결론이죠. 근데 이미 F2가 1이라 했는데 이 뒤에 거를 해석하면 F2가 4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모순이기 때문에 이 뒤에 거는 할 필요도 없어졌어요. 즉 두 케이스 중에 요 경우는 안 되고 요 경우만 됐고 요 경우에 최소를 찾았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이 문제 어렵고요. 특히나 마지막에 요거의 최소 처리를 할 때 요놈의 최소를 고려해서 길게 노가다 안 하고 바로 이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3부터 체크를 해서 바로 최소를 찾아주게 되면 좀 빨리 풀 수 있어요. 어렵고요. 이 문제를 다 소화를 못 하더라도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의 특징은 항등함수가 되거나 아니면 세 개의 원소끼리 이와 같은 형태로 대응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 정도는 외우시면 다른 문제 풀 때 많이 유리해요. 됐어요?